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강렬한 욕구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런 기질을 드러내지 않다가 진짜 마음을 준 상대가 나타나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해요.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깊은 관계에서는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은 평소에는 티를 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남다른 열정과 욕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평소에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거나 스킨십을 많이 한다거나 연애 이야기를 즐겨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욕구가 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깊은 물이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은 사소한 접촉에서도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키스나 포옹을 할 때도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몸을 움찔거리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촉각이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타고난 성향이 평범했더라도 한번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후천적으로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처음 맛본 맛있는 음식이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스킨십에도 남다른 리액션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내면에 강한 열정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눈빛을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평범하게 대화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강렬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눈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거나 먹이를 노리는 맹수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눈빛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보면 눈에는 확실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데 눈동자는 상대방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은 살짝 멍하게 풀려 있죠. 마치 너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는 것처럼 원초적인 욕구에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표정은 보통 사람들도 특별한 순간에는 지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빈도와 타이밍입니다. 단순한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 중에도 종종 이런 표정이 나온다면 평소에도 그런 생각에 자주 사로잡힌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그 욕구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취향이나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이런 게 좋더라 정도의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자신만의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느낌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왔다는 뜻입니다. 마치 음식에 진심인 미식가들이 이 와인은 떫은 맛이 적당하고 뒷맛이 깔끔해야 한다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더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더 설렌다 같은 명확한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깊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취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성취욕이나 경쟁심 같은 남성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을수록 성적 욕구가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사업가처럼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 중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역사를 봐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 중에는 영웅색을 좋아한다는 말처럼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는 같은 호르몬이 성취욕과 성적 욕구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에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이 사생활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꾸려나가거나
예술 활동에 몰두하는 등 자기 커리어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인 거죠.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납니다. 방어적으로 숨어버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강한 성적 에너지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쇼핑, 운동, 게임 같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원초적인 욕구를 바로바로 해결하려는 성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반면 독서나 여행처럼 복합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몰두하고 집착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내면적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능적인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섯 번째는 평소 행동과 특별한 순간의 행동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만남에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둘만의 시간이 되거나 분위기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평소에는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소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적절한 상황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강렬함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곱 번째는 특정한 말이나 상황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대화 중에도 어떤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눈빛이 변하거나 목소리 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그 말이나 상황이 그 사람 내면의 특별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특정한 분위기나 상황이 되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반응은 겉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그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은근한 질투심이나 독점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마음을 준 상대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 예상외로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이 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투심은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행동이나 말투의 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의 스케줄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은근히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크다는 특징입니다. 행복할 때는 정말 행복해하고 슬플 때는 깊이 슬퍼하는 등 모든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도 더 깊게 하고 열정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진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만 이런 특성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무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만났을 때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감정 강도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것을 진하게 경험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더 깊은 맛을 찾으려 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더 몰입하려 하고 영화를 볼 때도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도 높은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상대방과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더 깊은 교감을 나누려고 애써요. 이런 진정성과 열정이야말로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이 풍부하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강할 뿐이죠. 실제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성과 열정에 매료되었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깊이와 몰입도는 평범한 관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함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그 강도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너무 차이가 크다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애나 결혼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게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특징들을 가진 분들께는 자신의 성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주변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다른 것일 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들이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와 열정은 분명히 특별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다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성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다양성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마음 읽기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